송영주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네, 송꾸레와 김낑깡이 돌아왔습니다. 주간 꾸레.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좀 올려봐야 텐션을. 아니 주간 꾸레 여기가 더 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그런데 이번 주는 정말 할 얘기가 없어. 라리가를 하지 않고 A매치 기간이었잖아. 아니 그래도 이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또 대표팀 나가서 뛰는 모습들 보면 또 재밌지 않아요? 아 재밌죠, 재밌죠. 그리고 중계도 하셨잖아. 아, 네, 저는 그거 네. 보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하고 네덜란드 경기에서 피아니치하고 프랭키 대용이 맞붙더라고요. 네. 둘 다 괜찮았어. 피아니치에 대한 반응이 조금씩 바뀌고 있나? 아니 피아니치 그 경기에서 와 막 쭉쭉 찔러주는데 좋았어요, 정말. 거기다가 역습 상황에서는 또 미친 듯이 뛰어서 슈팅하더라고. 걔가 애국자인지 모르겠지만 대표팀 경기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두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는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는 관계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약간 묘한 선의의 경쟁 같은 것들을 하면서 서로 야 잘하네. 같이 뛰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주 잠깐 동안 같이 뛰는 걸 상상해봤습니다만 네, 곧 포기했습니다. 자, 주간꾸레 시간입니다. 네. 주간꾸레. 지난주는 라리가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A매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리가 이달의 선수, 9월의 선수로 안수파티가 선정됐습니다. 우후. 잘해. 그럴 자격이 있죠. 네. 뭐 다른 선수들도 참 잘했지만은 그렇습니다. 올 시즌 세비야전에서는 골을 넣지 못했지만은 그 이전 두 경기 연속골 그리고 두 경기에서 3골 거기다 PK도 하나 유도를 했으니까 이 정도의 활약이면 받을만하다. 안수파티 지난 시즌부터 이렇게 올 시즌 초반까지 쭉 지켜보면서 어떠세요, 꾸레로서?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안수파티가 정말 센세이션하게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린 선수니까 더 성장해야 돼 이런 생각이 좀 강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 시즌 골 넣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문전에서 침착하다. 마무리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기대감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야. 저는 지난 시즌에도 번쩍번쩍거린 건 있었지만은 결정력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의심 가는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빠르게 성장한다는 게 느껴지고 결정력이 좋구나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이렇게 니어포스트로 좁은 공간으로 자신 있게 꽂아 넣는 그런 장면들에서 참 인상을 받았어요. 네. 세비야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경기에서는 욕심을 좀 내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네.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싶었겠지. 그렇겠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성장하는 하나의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스페인 대표팀에서의 활약도 좋기 때문에 스페인 대표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또다시 성장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안수파티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루이스 수아레스가 떠나간 다음에 메시 이외에 제2의 득점원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근데 안수파티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즈만 보고 있나? 뭐 누가 하면 어때? 어찌됐든 필요하다는데 거기에서 안수파티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즈만은 좀 더 분발해야지. 네. 그리즈만이 사실은 저는 최전방에서 어그로 역할도 하고 그리고 메시를 도와주고자 움직인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공격 전개할 때 위치가 약간 어긋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유의 연계 플레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하고 그리즈만의 공존 이것이 또 다른 코만 감독의 숙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프랑스 대표팀의 디디에 데시앙 감독이 그리즈만이 바르셀로나에서 행복하지 않다. 너무나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맞지 않은 위치에서 뛰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월드 클래스 선수라면은 딱딱 맞춰줘야지. 좀 아쉬운 감이 있죠. 물론 그리즈만이 이 쿠만호 전술에서도 희생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면서 볼을 잡은 선수들에게 좀 여유를 주고 플레이를 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데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라고 그만한 돈을 주고 데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 역할 당연히 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또 기록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즈만 스스로도 지금 좀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대표팀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번 2연전 A매치들을 쭉 보면은
데시안 감독이 그리즈만을 살리려고 참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즈만이 그에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활약을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바르셀로나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버 9을 영입해야 된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즈만이 그 역할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결과론적으로 이적 시장을 돌아봤을 때는 데스트를 영입함으로써 오른쪽 측면 수비와 공격 어느 네. 정도 보완을 했죠. 그런데 데파이는 영입에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에릭 가리시아도 영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 대신 우스만 덴벨레는 남았습니다. 그 둘을 영입을 못했으니까 네. 아니, 아니, 기본적으로- 반대죠. 네네. 덴벨레가 못 나갔으니까 그 둘을 맞아. 영입 못한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덴벨레가 못 나가서 이제 데파이를 영입하지 못했고 네. 움티티가 안 나가서 결국 이제 에릭 에릭가시아를 영입하지 네. 못했는데 물론 프랑스 이제 애들이 문제네. 프랑스 애들이. 참 과거에는 어. 깜누에 프랑스 선수들이 오면 고전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선수가 크리스탄 발이 있었죠. 네, 크리스탄 발, 디가리 야. 뭐 여러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진짜 언급하여도 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선수가 있었는데 뿌띠도 있었는데 뿌띠는 뭐 그래도 좀 괜찮았죠. 근데 뿌띠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뭐 부진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뿌띠 위치가 막 바뀌었어. 아 그렇죠. 막 수비수로도 쓰고 제 기억엔 백스리의 왼쪽 수비 이런 데도 막 보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뿌띠는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뭐 앙리도 있고 아비달도 아비달도 있고 그 있고. 이후엔 조금 좋아졌죠. 네. 예. 그 전에 그 포르투하고 모나코하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붙었을 때 네. 모나코의 에이스가 누구였지? 지울리. 아 맞아. 지울리도 지울리가 잘했죠. 오면서 네. 지울리가 오면서 메시가 네. 크기 전에 또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죠. 네. 네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온 거 아닌가? 프랑스 선수들이 깡패에서 이게 이렇게 되네. 부진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데파이가 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넘버 9이 없는 상태에서 네. 경기에 임해야 됐고 이제는 진짜 이제 나는 너를 넘버 9이라고 생각해서 9번은 그냥 박아줬어. 브레이스웨이트를 넘버 9으로 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쿠만 감독이 제일 처음에 부임할 때 그리즈만을 제대로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쿠만 감독이 지금까지 쓰는 그런 쓰임새 같은 것들을 돌아보면은 쿠만 감독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게 쉽게 잘 안 되는구나. 쉽게 안 고민이 되는구나. 많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네. 거의 다 지금은 어느 정도 틀이 잡아가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네. 메시, 쿠티뉴, 더용 요 라인이 네. 쭉 이어지면서 네. 이제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즈만에 대해서 신경을 이제 써야 되는 타이밍이 네.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적 시장에서 영입하지 못했다. 과거의 바르셀로나라면 그냥 막 질렀겠죠. 근데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네. 지금 부채가 약 4억 8천만 유로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하나로 6,600억 정도가 되고요. 야. 그리고 이번에 팬데믹에 의한 손실이 네. 약 1억 유로에 가깝습니다. 이게 근데 바르셀로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네. 모든 그리고 거대한 클럽들도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번에 트래블을 기록한 바이에른도 맞아요. 굉장한 부채를 안고 있다고 하죠. 바이에른 뮌헨도 네. 이번에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하는데 거의 모든 빅클럽들이 거의 1억 유로 가깝게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만 네. 재정 상황이 탄탄한 팀이라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잘 극복하겠죠. 네. 근데 바르셀로나는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손실이 만들었어? 있으니까. 누가 진짜. 이렇게 만들었어?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진짜 밤톨 여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진짜 네. 한 번만 독대 좀 했으면 좋겠어.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독대했을 때. 그냥 일단 쌍욕부터 하고 시작하고 싶어. 얼굴 보고 면상에다가 쌍욕을 박아주고 싶다. 네, 그만큼 이제 바르셀로나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고액 연봉자들 루이스 수아레스, 네. 뭐 라키티치, 비달 이런 선수들이 대거 정리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 삭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단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선수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뭐 이러면서 스페인 노동법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법적인 분쟁까지도 갈 수 있는 건 아니냐. 이게 이제 스페인 언론의 보도였는데 좀 일단 지켜봐야죠. 상황은 네,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쿠만 감독이 아약스의 센터백을 노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뭘 얘를 벌써 노려? 야. 지금 뭐 페르시루스라고 아약스 이제 올 시즌에서야 주전으로 도약한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데리트가 떠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영입해서 팀에 적응시키게 만든 뭐 그런 선수인데 이걸 벌써 노리는 건 좀 약간 루머 같고요. 그만큼 바르셀로나가 지금 센터백 영입이 필요하지 않나, 필요하다라는 걸 좀 이야기하는 루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디보는 임대를 가게 됐고 그 웅티티는 여전히 무릎 부상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는 쓸 수 있는 자원이 렁글레, 피케 그리고 아라우오 3명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에릭 가르시아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이 네, 슈레스 아약스 얘기도 나오고 센터백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 겨울에 보강을 해야 될까? 돈이 없다니까 지금. 아니 지금 보강하고 싶지. 아, 손이 지금 덜덜 떨려. 돈이 없어 돈이. 아니 데파이를 1월에 다시 또 접촉해본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찌 됐든 돈을 좀 마련을 해서 보강을 한다면은 공격수와 센터백 영입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번 주 주간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라리가 경기가 없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소스 갖고 와서 이게 비빔밥처럼 비벼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쑥 던져주는데, 훅 던져주는데. 네, 여러분이 보기에 이게 뭐야? 이것들 진짜 할 얘기가 없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한다 주간 꾸레를 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댓글을 좀 읽어보고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건 어떠냐? 댓글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피드백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소통하고. 네, 그렇습니다. 김석균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데파이는 윙포드 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9번으로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저는 데파이를 이제 측면 자원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측면을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 부분 전술을 통해서는 또 옮길 수 있지만은 그래도 시작하는 포지션은 이제 톱이라고 보고 몸도 최전방 공격수에 걸맞게 만들어져 있어요. 피지컬이나 이런 상태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쿠만 체제에도 필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멕시코하고 평가전 그 경기에서 데파이가 최전방 9번으로 뛰고 있는데 느낌이 9.5번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전방에만 있는 그렇죠. 게 아니라 내려와서 연계해주고 들어가고 내려와서 패스를 또 찔러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 대표팀 그 경기 봤을 때는 벤제마가 좀 떠올랐어요. 역할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사한 면이 있죠. 그런데 다운그레이드 벤제마 이러고 그렇죠. 그리고 터치도 좀 약간 들쭉날쭉해요. 좋은 날은 정말 탁 달라붙고 삭삭 제끼면서 들어가는데 어떨 때는 야 뭐 이런 개판 같은 터치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때도 있거든요. 나는 분명 다운그레이드라고 얘기했다. 댓글에 뭐 야 송영주와 뭐 벤제마 이콜 데파이 이거 안 됩니다. 다운그레이드. 근데 분명히 지금 바르셀로나에겐 이런 유형의 선수가 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쿠만이 데파이의 영입을 계속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SYTX님께서 송꾸레님은 아라우오보다 에릭 가르시아의 포텐셜과 실력을 더 높게 보시나요? 다른 바르셀로나 팬들은 아라우오를 훨씬 위로 보시던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라우오가 있는데 에릭 가르시아를 왜 영입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 수비의 미래는 아라우오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얘기인데 일단은 에릭 가르시아를 데리고 오는 거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아라우오하고 에릭 가르시아하고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에릭 가르시아에게 높은 점수 주는 이유는 일단 기술이 되잖아. 패스가 되잖아. 후방에서부터 바르셀로나에 어울리는 유형이거든. 바르셀로나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피케 같은 생각. 체구는 조금 작지만 플레이 전체적인 스타일 면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케가 메뉴 갔다 돌아오고 나서 완전히 수비의 중심으로 너무나 잘해줬잖아. 그런 걸 좀 기대한다 얘가 이거죠. 맨시티 갔다 돌아와서 어찌됐든 맨체스터 들렀다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잘해주는 그런 거를 좀 더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잠재력만 놓고 봤을 때는 아라우로는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라우의 플레이를 봤을 때는 안정감 측면에서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수비수에게 다재다능함을 요구한 게 바르셀로나의 전술이잖아요. 그 점에서는 저는 에릭 가르시아를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니 지금 둘 다 필요해. 선수 자체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 가용 자원 자체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은 아라우오 에릭 가르시아?
잘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네 그렇다는 성현님의 또 의견입니다. 네. 이게 어느 측면에서는 에릭 가르시아가 낫고 어느 측면에서는 아라우호가 나서 이건 또 약간의 또 선호도 차이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이제 나는 둘 다 원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아니 그 외 외부에 좀 바라는 센터백들은 없어요?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왔으면 좋겠다. 우파메카노. 우파메카노? 네. 우파메카노 좋죠. 네, 네. 지금 필요하죠. 네, 네. 더리우트 얘기할 줄 알았지. 아니 그럴 줄 알았어. 데르트 얘기하면 욕할라 그랬지? 아니야. 어깨 수술, 어깨 다 낳고 얘기해. 그래 야, 일단 지금 어깨 무릎 다 놓고 아프해도 지금 머리 아파. 지금 훈련하고 있대. 근데 이제 곧 다시 복귀할 것 같은데 네 지켜보죠. 네. 역시 주간꾸레 하면은 뭔가 좀 신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데 끝맛이 좀 착잡하기도 해요. 왜? 아니 그 아무런 소식으로 끝난 것 같아서? 맨날 얘기하다 보면. 왜 요즘은 분위기 좋잖아. 그런가요? 분위기 괜찮지 이 정도면. 네. 자 다가오는 헤타페전인가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전할 거라고 봅니다. 야 헤타페. 피파 바이러스. 네 그런 것도 있고 헤타페가 요즘 폼이 좀 살아났더라고요. 네. 그리고 헤타페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굉장히 폼이 나빴잖아요. 그때는 정말 공격이 너무 단조로워. 수비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공격이 단조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올 시즌엔 조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곡선이나 이렇게 변주를 좀 잘 주면서 공격을 이전보다는 좀 다양하게 풀어가는 것 같다. 쿠쿠렐라도 굉장히 직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돌파를 했는데 이제는 중앙으로도 많이 들어오더라고. 우리 애야. 근데 우리애였어. 헤타페잖아. 그래. 아니 뭐 과거 얘기하면 뭐하나? 아다마 트라우레 우리 애였어. 에릭 가르시아 우리 애였다고. 어찌됐든 쿠쿠레한테 한 방 먹나? 아니야. 이런 헤타페의 좋은 폼을 봤을 때는 또 바르셀로나 쿠만 체제 바르셀로나의 또 좋은 시험 무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가오는 라리가 경기 지켜본 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주간 꾸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송꾸레님이 답변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다 남겨야지. 여러분 조회수 좀 많이 올려주세요. 조회수 떨어지면은 이제 주간 낑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 일주하고 접는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